자, 여러분. 자, 고려,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6쪽부터 125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고려의 성립 과정을 보게 되면은요, 그때 당시 후고구려의 궁예가 아주 민심을 많이 잃게 됩니다. 호적을 탄압하고 자기 자신이 미륵불이라는 부처라고 자칭하게 되고, 또 반대 세력을 제거함으로써 민심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게 되겠는데요. 이제 고려 왕건이 송악의 호주 출신입니다. 호적 출신이고요. 후백제 지역의 금성 나주를 이렇게 점령하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문화 시중이라는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의 건국 과정을 보면요, 신하들이 이제 궁예를 내쫓고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고치고 송악으로 천도하게 되지요. 민족의 재통일 과정을 보게 되면요, 고려의 후삼국 통일의 과정을 보면은 제일 먼저 알아둬야 할 건 고창 전투입니다. 오늘날 안동 지역인데요. 고창 전투에서 후백제와 전쟁에서 크게 후백제를 격파하여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견훤이 이제 고려에 귀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라의 경순왕이 우리도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고려에 항복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항복하고 귀순하면서 후백제 또 격파하면서 후삼국이 통일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고창 전투를 계기로 이제 모든 민족이 다 이제 두 손을 들고 이제 후삼국이 통일하게 됩니다. 후삼국 통일의 이제 의의를 살펴보면은 정치 참여 세력이 확대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지방 호족 세력의 새로운 지배층으로 이제 지방 호족 세력이 새롭게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족의 재통일을 이룩하였다. 후백제와 신라 또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유민까지 다 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민족 문화의 발달을 이루었다. 그래서 옛 삼국의 다양한 문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형성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태조의 정책을 보면은 북진 정책이 있습니다. 북진 정책은 무슨 말이에요? 북쪽으로 진격하는 거죠. 그래서 거란과 이제 거란은 무슨 짐승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란과 친하게 지내지 말자. 거란과 국교를 단절합니다. 그리고 서경, 평양, 이제 북진 정책을 펼치려면 그 중요한 그 지역이 이제 서경이거든요. 서경을 중요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청천강에서 영만에 이르는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북진 정책으로 또 민생 안정 정책을 쓰는데요. 민생 안정 정책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세금이 너무 힘들잖아요. 많이 내기가. 그래서 감면해주고 또 어려운 이제 백성들도 구제해주고 빈민 구제, 세금 감면 이런 안정책을 펼쳤고요. 그다음에 호적을 또 포섭합니다. 호적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큰 호적들과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호적들에게 성씨와 관직, 토지 이런 것들을 주게 되면서 호적들을 포섭하려고 하였고요. 또 왕권 강화에는 이제 어떤 걸 이제 왕권 강화를 보면 군신 관계를 설정합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를 이제 왕의 힘을 더 크게 확장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왕의 힘이 더 세다 이런 거를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계백요서라는 그런 거를 만들어서 신하는 왕을 섬겨야 된다 이런 거를 도리를 강조했고요. 민족 통합은 발해 유민을 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고구려 그다음에 백제 출신 세력을 다 지배 세력으로 다 수용했다는 거예요. 민족을 통합시켰다. 민족 문화의 발달은 주체적으로 이제 중국 문화를 수용했고요. 불교도 장려하고 다양한 사상을 또 인정했다는 거죠. 유교 또는 풍수지리설 이런 것들을 인정했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왕권의 안정. 자, 보자. 왕권 안정을 하기 위해서 광종은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 노비안건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하죠. 이건 서술형에도 많이 나옵니다. 노비안건법은 무엇일까요? 자, 노비안건법은 호적이 불법으로 차지한 이제 노비들 있죠. 이제 노비들을
어떤 노비들이냐면 원래부터 노비였던 게 아니라 뭐 전쟁에서 포로로 되었거나 아니면은 빚을 갚지 못해서 노비로 전락한 그런 노비들을 다시 양인으로 해방시켜 주는 거죠. 양인으로 해방시켜 주니까 호족이 데리고 있던 노비들은 없어지겠죠. 그래서 호족의 군사 경제적 기반이 약화된 거죠. 어떻게 보면 왕권이 강화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비 양건법 알아주시고 과거제. 자, 시험을 봐서 이제 등용을 하는 거죠. 유교적 학식이나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이제 관리로 이제 삼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죠. 이 과거제는 누가 이제 만들었냐면요. 뭐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 쌍기라는 사람이 그럼 건의를 했어요. 과거제를 만듭시다. 그래서 유교 경전 뭐 이런 거에 대한 이해와 문예 능력을 시험하는 그런 제도로 인재를 등용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서 과거제를 만들었다는 거. 과거제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광종하면 키워드가 노비안건법과 과거제 이 두 개는 꼭 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신하고 호적을 이제 공을 세운 뭐 신하 호족들을 숙청했습니다. 왜 자기한테 이제 왕권 강화에 좀 걸림돌이 된다 싶으면 이렇게 숙청을 하였고요. 죽였다는 거죠. 숙청을 하였고 또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자신을 황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도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광종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종은 어떤 일을 했느냐? 채숙노의 시무 28조를 수용하게 됩니다. 자, 채숙노는 뭘 해달라고 했냐면 지방간을 파견해야 된다. 유교 정치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또 왕과 신하는 함께 정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수용하자 하고 채숙노가 시무 28조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성종이 이걸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통치 제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뭐 지방관 파견하고 중앙 관제를 마련하고 불구 행사는 억제하고 중앙 집권 경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통치 제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귀족사회가 형성되다. 자, 귀족사회 형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육부라는 이제, 그런 정치 조직이 있는데요. 이거는 당과 송의 제도를 가지고 온 거를 똑같이 갖고 온 게 아니라 당과 송은 삼성육부였거든요. 근데 이성육부라고 고려의 실정에 맞게 고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당과 송의 제도를 좀 가져온 제도를 고려의 실정에 맞게 고친 게 이제 이성육부인데요. 이 이성이라는 거는 이 두 가지 성이 있는데 이 성은 정치 기구예요.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서문화성이라는 것은 국가의 정책을 건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상서성은요, 그 육부를 통해서 정책을 집행합니다. 예, 육부라는 게 뭐 이호, 예병, 형, 공이라는 이제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를 정책을 이걸 통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중추원도 엄청 중요해요. 중추원은 뭐냐면요, 비서예요. 국왕이 비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국왕의 비서기관, 왕명을 전달하고 군사 기밀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어사대, 암행어사 아시죠? 예, 어사대 생각하면 됩니다.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어사대. 그리고 삼사는 화폐나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 담당입니다. 삼사도 되게 중요해요. 중추원 삼사는 항상 중요했어요. 그래서 서술형, 단답형 이런 거에도 많이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이거는 고려의 독자적인 회의기구입니다.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고려의 독자적인 회의기구를 말하세요. 두 가지. 그러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뭐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 거는 아, 귀족 중심이구나. 자기네끼리 해먹는 거구나.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 지방행정 조직도 정비가 하게 되는데, 자, 지방행정 조직의 정비를 보면은 고려 초기에는 호족들이 이제 지역을 통제했어요. 근데 성종이 되면서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중앙의 힘이 세지겠죠. 하나의 왕권 강화의 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지방행정 조직을 보면은요, 경기는 뭐 수도 개경과 그 주변 군현을 묶은 지역을 이제 경기 지역, 그리고 오도는 일반 행정구역은 이제 안찰사를 파견하고, 그 다음에 오도 아래는 이제 주군현을 설치했습니다. 오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계는 이제 북계, 남계 해가지고 이제 군사행정구역이에요. 그래서 병마사를 파견했고요. 그 다음에 군사 요충지에는 도호부를 설치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5도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5도는 일반 행정구역을 말하는 거고, 안찰사를 파견했다. 그 다음에 5도 아래는 주군현을 설치했다. 5도 아래는 주군현 설치.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특수행정구역이 있습니다. 향소부곡이라는 향부곡소인데 얘네들은 이제 국가가 필요한 이제 물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설치된 특수행정구역입니다. 이것도 많이 나와요. 향부곡소는 특수행정구역이라는 거 알고, 그 향부곡은 이제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소는 주로 수공업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자, 삼경은 개경, 서경, 동경. 동경은 이제 오늘날 경주를 얘기하고 있고요. 특징은 이제 일부 군현에게만 지방관을 파견하고, 이제 주현, 지방관 파견한 주현에는 이제 속현을 또 관할할 수 있도록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을 또 관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향리가 속현에 이제 조세, 공무를 징수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 행정 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관리 등용과 교육 제도를 보면, 관리 등용 제도를 보면은 우리 과거제, 시험을 봐가서 과거에 급제하는 과거제가 있었고, 음서제는 왕족의 공신이나 후손들은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은 시험을 안 봐. 자식들이 시험을 안 보고 관직을 주는 거야. 이거는 좀 너무 공평하지 않죠. 예,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고려의 그런 관료 체제가 귀족 중심이다. 이런 걸 알 수 있게 하는 제도겠죠. 음서제도. 교육제도를 보면 이제 개경에는 국자감, 지방에는 한교를 이렇게 세워서 이제 유교 교육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전시과 제도를 보면요, 이건 이제 토지제도예요. 이제 관리와 관직에 복무하는 대가로 토지를 지급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관리는 이제 국가가 이제 거둘 조세를 대신 거두고 관직에서 물러나면 국가에 반납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전시과가 있고, 공음전은 뭐냐면요,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땅인데 세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족적인 거죠. 하나의 기족적인 것이 이제 음서제와 공음전. 이거는 정말 기족적인 특징을 잘 얘기해주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